동시성으로 코인 5배 수익 낸 썰. 암호화폐에 투자하며 한참 공부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엑시 인피니티가 10배 이상 급등하며 침체된 코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죠. 엔진코인, 플레이뎁 등 메타버스, P2E 게임 테마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양주에 차를 타고 가다 이 간판이 유독 또렷이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간판을 잘 살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는 앞길만 보는 길치에 가깝고요. 그런데 유독 또렷이 강한 느낌으로 데상트 간판이 보인 거예요. 당시 저는 이 브랜드가 뭔지 몰랐어요. 순간 디센트럴랜드가 떠올랐어요. 실질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이름이 비슷했어요.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 대장 코인 중 하나인데 유독 오르지 않고 있었죠. 화살표 마크는 마치 강한 힘으로 올라가는 듯 느껴졌고요. 집에 돌아와 해당 코인 조사를 했어요. 아무리 분석해봐도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마가 움직이는 것은 맞으니 혹시 몰라 포트폴리오 중 한 비중으로 넣었어요. 이후 캠핑용품을 사러 근처 매장에 갈 일이 있었어요. 20분 운전해 갔는데 하필 문을 닫은 거예요. 헛걸음했다고 생각하며 돌아 나오는데 다시 간판이 또렷이 보였어요. 같은 브랜드였죠. 어라? 이게 이렇게 많았었나? 평소 간판을 보지 않는데 계속 똑같은 것만 보이는 것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당시 그 코인은 내가 사고 나서 더 하락하고 있었어요. 남양주에 다시 갈 일이 있었어요. 역시나 아무 생각 없이 차 타고 가다가 순간 여기 어디쯤일까 해서 눈을 들었는데 그 간판이 떡하니 옆에 있었어요. 순간 소름이 돋고 헛웃음이 났어요. 왜 자꾸 이게 내 앞에 나타나는 거지? 자꾸 나타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해당 암호화폐를 계속 조사하며 주변에 알렸죠. 간판을 연속해서 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테마가 움직이니 이 코인이 잠재력이 있다라는 팩트로만 전달했어요. 아는 동생에게만 살짝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냐고 자기도 눈에 띄어 봤더니 발견했다며 다산 센트럴 한의원 이름의 간판 사진을 보내왔어요. 디센트럴랜드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다른 걸 다 팔고 비중을 높일까 고민하다 이내 그만두었죠. 나중에는 괜히 알려줬나? 대체 왜 우주가 나한테 장난을 치나 의심되고 원망스러웠어요. 대체 이유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생각하며 계속 더 조사하고 공부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큰 이유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두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폭등을 시작했어요. 2021년 10월 29일이었습니다. 1,000원대부터 5,000원까지 3일 만에 5배 상승을 했어요. 저는 이때 대부분 덜어냈으며 이후 7,000원까지도 올라갔죠. 지인들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 스스로 공부하고 매수하고 인내하는 내 노력의 과정을 거친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길을 인도해준 것은 우연의 연속이었죠. 동시성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카를 융은 함께 가치를 뜻하는 그리스어 신과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를 합하여 동시성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간상 함께 움직이다 라는 의미다. 동시성의 큰 특징을 꼽자면 마음속 생각과 뚜렷한 인과적 연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외부 사건이 거울처럼 일치해 당사자에게 놀라움을 준다는 점이다. 우연 접속자 버나드 바이트만.
이러한 우연히 겹치는 현상을 동시성이라 합니다. 먼저 우연히 일치하는 현상에 이름을 붙인 칼 융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칼 융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로 프로이트와 함께하다 견해가 맞지 않아 결별한 분석 심리학 개척자입니다. 칼 융은 당시 어떤 여성을 상담하고 있었어요. 여성은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성향으로 지적 저항에 막혀 성과를 끌어내기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은 간밤에 황금 풍뎅이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풍뎅이가 이집트에서 재생 혹은 환생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아는 칼 융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여성에게 심리적 새로운 탄생임을 알려주던 찰나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펴보니 창문 밖에 황금 풍뎅이가 있었어요. 융은 풍뎅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 여성에게 보여주며 이래도 믿지 않을 것이냐 물었죠. 놀란 여성은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이후부터 치료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시성 이론은 이전 뉴턴 시대의 선형적 인과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불확실성 이론이나 입자파장 이론 등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요. 모든 전자, 중성자, 양자들은 입자입니다. 동시에 파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서로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파장으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더 해볼게요. 타로마스터 정회도는 저서 운의 알고리즘에서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꼭 나가고 싶은 방송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해요.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리텔에 출연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 입버릇처럼 물었어요. 그의 질문에 어느 날 손님이 답했습니다. 어머나, 제가 마리텔 방송 작가예요. 오늘 회사에 들어가서 회의 때 제안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작가님께 연락이 와서 이번 주 일요일 촬영하자는 꿈에 그리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딱 2주 후 8년 동안의 간절한 소원이던 MBC 무한도전 팀에서 섭외권으로 연락이 와요. 그는 대학생 때 SBS 공채 개그맨의 최종 심사까지 통과했으나 본방송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포기했다죠. 매일 무한도전 출연을 최종 꿈으로 삼았고,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 개그맨이 아닌 타로마스터로 무한도전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는 언젠가 방송에 출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출연자들의 궁합을 타로 카드로 보는 상황을 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다고 설명해요. 기도로 인한 생각의 파동이 우주 공간에 쌓여 임계점을 넘어 이루어졌다고 그는 말합니다. 정회도의 꿈이 이루어진 방식 또한 우연이었죠. 이처럼 우연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안내하고 이끌어요. 우연은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필연적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연은 일어나나 모두가 우연에서 필연을 캐치하지는 않죠. 중요한 우연적 사건에도 우연이네 라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연을 소중히 여기고 잡는 사람들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연의 발생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호기심을 가지거나 이건 내게 기회일지 몰라라고 생각하며 그 우연을 무심결에 탁 하고 잡아요.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명상의 상태, 즉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호기심은 즐거운 상태를 말해요. 반면 물질적 생각과 행위에 빠져 허우적대면 어떤 기회나 좋은 사인이 와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등잔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가장 밝혀야 할 것은 등잔밑, 즉 내 주변입니다. 우연을 캐치할 줄 알게 되면 과거 모든 사건들이 새롭게 보여요.
저의 경우 과거 수술 후 죽을 뻔했을 때 엄마가 우연히 알고 의사를 불러 겨우 살아난 일, 삶의 바닥에서 신은 없다고 중얼거렸던 일 등 과거 많은 것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심지어 더럽게 운 없던 과거까지도요. 모든 과정에 인도가 있었고 나는 사랑받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가라앉히고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감각이 열려요. 새 쥐저기는 소리가 들리고 밤 귀뚜라미 소리가 노래로 들립니다. 열린 감각으로 주변의 섬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 얕은 숨을 쉬며 전투적으로 살면 감각기관이 닫히고 누구의 조언도 들리지 않으며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러한 우연을 캐치하는 능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주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우주는 기꺼이 이를 들어줍니다. 우연을 인식할 줄 알게 되면 우주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숫자 222가 보이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의미로 정하는 등 마음에 드는 사인을 정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동시성 사인을 내 에고가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내 에고는 인간 세상에서 잘 되는 기준으로 사인을 해석할 겁니다. 내 욕구나 집착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인이 오면 알아차림 하세요. 먼저 이 사인이 내게 어떤 안내인지 즉각 알아차리는 경우는 쉽습니다. 이미 내가 관심이 많던 것에 사인이 오면 그에 대한 응답이나 힌트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잘 모르겠다면 그 사인을 화두로 잡고 명상하세요. 고요함 속에서 이 사인이 나에게 무엇 의미하는지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특히 종목에 관련한 사인이 온다고 무조건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하라는 뜻일 수 있고 관찰하며 뭘 경험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투자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던 공통점은 사인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알아차림으로 나아가세요. 믿고 맡기세요. 우주는 내가 행복하고 온전한 상태이길 바라며 그 길로 늘 인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주는 내가 트랙을 이탈했을 때도 사인으로 알려줍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에고에 갇혀 있다면 알려주기 위해 특정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을 따라갔다가 역경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알게 됩니다. 내가 무얼 버리지 못했으며 왜 이런 경험을 하게끔 했는지요. 쉽게 우주를 부모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과정이 사랑이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인은 우주적 메시지이며 내 안의 존재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가짜가 없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연마하면 향상됩니다. 아기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성장하는 것처럼요. 사인이 오면 알아차리고 믿고 맡기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다시 알아차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우주와 늘 소통하며 쉽게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물질적 소망에 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주는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 인간 세상에서 이루고픈 것들은 직접 주문하세요. 만약 주문하지 않으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며 영적 각성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이것도 좋지만 때로는 맛있는 간식도 먹고 싶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때로 강한 열망에는 내가 오랜 생에 쌓아온 업으로 인한 불균형이 원인될 수 있습니다. 그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결국 내가 원하는 길로 가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영적 각성의 길이기에 우주도 쉽게 응답하니 내 욕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영혼이 각성되면 먹고 자고 움직이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만큼은 늘 준비되게 마련이거든요. 각성된 영혼이 잉여의 불을 담는 경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에너지가 오가는 통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시성의 사인을 받고 해석하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우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점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며 두려움이 사라지고 즉각 움직이게 됩니다. 때로는 내 고정관념과 집착을 버려야 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바라는 것이 많을 겁니다. 부, 행복, 사랑, 건강 등 내가 바라는 것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이루겠다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겠다라는 것 또한 고정관념이 됩니다. 내가 바라는 느낌을 생생히 상상하면 우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재능과 상황을 살펴 최적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몸에 힘을 빼세요. 말랑말랑하게 천진난만하고 늘 즐거운 5살 어린아이처럼 이 모든 과정에서 우연의 안내를 따라가면 모든 게 쉬워져요. 현재 존재할 것, 그리고 알아차릴 것. 종종 이렇게 말해봅시다. 운전대 맡겨.